안녕하세요. ETF 마케팅 본부 민프로입니다. 글로벌 장기 금리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한때 상징적인 레벨인 5% 선을 돌파했는데요.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투자 방향을 잡기 위해 미국 기준금리에 주목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금리는 이렇게 오르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미국 기준금리는 7월부터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왜 유독 장기물 금리는 올랐던 거죠? 고금리가 지속되면 경제 주체 전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되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정부 지출과 함께 뜨거운 미국 경제를 이끌어왔는데요. 그런 만큼 연준이 현재 수준의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며 결국 장기물 금리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장기물 금리 상승은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서 비롯된 거군요. 그럼 미국 경기가 앞으로도 계속 좋을 수 있을까요? 지금의 미국 경기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은 결국 미국 경기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연준의 긴축 효과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 둔화와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의 부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 버블 붕괴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업 대출의 급격한 감소가 경기 전반의 침체로 이어진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수익성 악화 및 조달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기업들이라면 그 부채 위험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위기는 그동안 미국 경제를 견인해온 소비지출 둔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미국 가계 초과저축이 3분기 중 소진됨에 따라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은 가계 부채 상환에도 큰 부담으로 이어져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할부금융 등 소비자 신용의 실효이자율은 지난 1년 동안에만 4%포인트 급등하여 이미 제약적인 수준으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흐름은 미국의 노동시장 둔화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기 침체 국면에서의 고용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빠른 고용 둔화가 디스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를 야기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결국 지금과 같은 고금리 통화정책이 장기화된다면 정부와 기업, 가계 모든 영역에서 점점 빚에 대한 공포와 충격은 가중될 수밖에 없기에 연준의 정책 기조 변경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장기물 금리 하락을 기대한다면 어떤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는 경기 부담으로 작용하여 예상보다 빠른 금리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듀레이션이 긴 초장기 채권형 ETF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KB스타키스 국고채 30년 인핸스드 ETF의 듀레이션은 2023년 11월 13일 기준 23.3년으로 레버리지를 제외한 국내 채권형 ETF 중 가장 길며 국고채 30년물 금리 1% 하락 시 20% 이상의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채권이 고금리 기조의 맥을 못 추고 있지만 금리 하락을 예상한다면 지금이 매수에 나서기에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요? 다만 장기채는 단기채에 비해 만기가 긴 만큼 금리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 링크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현직자의 투자 솔루션,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